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게 파볼 자료는 김상균 교수님의 가르치지 말고 플레이하라, 인적자원 개발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아마 HRD 담당자시거나 또 교육 현장에 계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학습자들이 좀 더 몰입하고 재밌어 할까? 이런 고민 매일 하실 텐데요. 네, 정말 그 고민이 핵심이죠. 이 책이 딱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저자이신 김상균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게이미피케이션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학술 연구는 기본이고 무슨 교구 개발, HRD 플랫폼 개발, 심지어 외국 기업들이랑도 협업하시고 정말 대단하시죠? 맞아요. 그 이력이 정말 화려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건 이 책 쓰실 때는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님이셨는데 지금은 경희대 경영대학원으로 옮기셨어요. 뭐랄까, 과를 옮기셨으니 일종의 전과 하신 셈이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그만큼 이 게이미피케이션이 여러 분야에 걸쳐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책을 통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이 왜 이렇게 점점 중요해지는지, 또 어떻게 교육이나 학습 경험을 바꿀 수 있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당신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솔직히 학습자들이 이렇게 눈빛 없이 앉아있으면 가르치는 사람도 진짜 힘 빠지잖아요. 저도 실무에서 느끼는 건데, 네. 그렇죠. 맞아요. 교사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면 그날 수업은 망한 거죠, 뭐. 책에서도 그 대일의 경험의 원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통 읽기, 듣기, 보기 이런 수동적인 방식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편하긴 한데 학습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특히 대학생들한테 물어본 수업 문제점 있잖아요. 소통 부족하다, 재미없다, 이게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근데 이게 비단 대학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저희 학교 애들도 그렇고 아마 성인 학습자들도 비슷할걸요. 그렇죠. 책에서도 성인 학습자 대상 조사 보니까 기존 주입식 강의는 집중도가 고작 10%에서 20%. 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보는 진짜 넘쳐나는데 정작 중요한 몰입이나 재미,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컨텐츠는 많으니까 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자, 그럼 게이미피케이션이 정확히 뭐냐? 쉽게 말하면 게임의 여러 요소들, 그러니까 규칙이라든지 경쟁, 보상, 아니면 스토리텔링, 시각적인 자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임적인 것들을 교육이나 업무 같은 원래 게임이 아닌 분야에 적용하는 거예요. 게임의 메커니즘을 빌려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동기를 막 불어넣는 그런 접근법인 거죠. 가끔 게임 기반 학습, GBL이랑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좀 더 넓은 의미로 게이미피케이션을 쓰고 있어요. 그냥 막 분위기 띄우는 레크리에이언이나 아이스 브레이킹하고는 다른 거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건 그냥 재미 위주지만 게이미피케이션은 명확한 학습 목표 달성,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루할 수 있는 학습 목표 달성 과정 자체에 게임의 재미와 참여 요소를 집어넣어서 결국엔 학습 효과랑 몰입, 이 두 가지를 다 잡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그 벤자민 프랭클린 말처럼 참여시켜주면 나는 배운다. 딱 이 철학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적용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뭔가요? 10%에서 97%까지 올랐다거나 온라인 과제 완수율이 좋아졌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출석률 97%면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좀 흥미로운 건 성과가 좀 부진했던 학습자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대요. 그건 좀 의외면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리고 책에서 또 인상 깊었던 게 강사나 교육 담당자의 행복 수준도 올라간다. 이 부분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습자들이 막 즐겁게 참여하고 눈 반짝이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면 그게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진짜 큰 보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 보면 힘든 것도 싹 잊히죠. 네, 물론 이게 처음 설계할 때는 좀 고민도 많이 해야 하고 노력도 더 들긴 해요. 아무래도 주입식보다는 진도가 좀 느릴 수도 있고요. 컨텐츠 개발이나 운영에 초기 비용도 좀 더 들 수 있죠. 네,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겠네요. 학습 분량이냐 깊이냐 이 사이에서 균형 잡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책에서 특히 몇 가지 함정을 좀 경고하는데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규칙 설명하는 데만 막 30분씩 걸리는 복잡한 게임. 이건 피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몰입을 해칠 수 있으니까. 단순한 규칙으로도 충분히 깊은 성찰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하긴 규칙 설명 듣다가 지치면 안 되죠. 그렇죠. 둘째는 그냥 그 옛날 부루마블처럼 주사위 던지고 칸만 이동하는 식. 이런 걸 그냥 흉내내는 건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교육 목표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시간 때우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아, 목표 연계성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보상 설계할 때 과정당화 효과라는 걸 조심해야 해요. 과정당화 효과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외적인 보상, 예를 들어 뭐 상품이나 점수 같은 거에만 너무 집중하면 오히려 학습 그 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보상받으려고 억지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거. 그렇죠. 특히 기업 교육 같은 데서는 단기 성과 압박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장기적으로 보면 학습 흥미를 아예 꺾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권한을 좀 더 준다든지 의미 있는 피드백을 준다든지 이런 비금전적인 보상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리더보드, 순위표 같은 거요? 이것도 그냥 전체 등수만 쭉 보여주면 하위권 학습자들은 그냥 아,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아니라 좌절감을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뭐 이전 대비 얼마나 성장했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들을 좀 다양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재미에만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컷 웃고 즐겼는데 그래서 뭘 배웠지? 하면 그건 실패한 게이미피케이션이죠. 아, 그렇죠. 재미와 학습 효과, 그 균형. 네, 책에서도 그 그림으로 강조하는데 재미있으면서도 학습 성과를 높이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핵심입니다. 책에 보니까 구체적인 적용 사례들도 많던데요. 뭐 누가 사설을 죽였는가? 이런 거요? 네네, 그거 재밌죠. 참가자들이 단서 모아서 범인 찾는 추리 게임 형식을 빌려온 건데 자연스럽게 정보 분석 능력이나 협업 능력 같은 걸 키울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딱딱한 내용을 활동으로 바꾸는 거군요. 네. 그거 말고도 뭐 방탈출 게임 형식도 있고 발표랑 투자 유치 경험해보는 피칭 앤 펀딩 게임, 토론 활성화하는 토크 카드 이런 도구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딱딱한 내용을 좀 흥미롭게 만들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네요. 결국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건 학습의 주도권을 교수자한테서 학습자한테 넘겨주는 하나의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식을 받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막 플레이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능동적인 주체로 만드는 거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플레이하게 하라. 제목이 딱 와닿습니다. 정보가 정말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무엇을 배우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배우느냐가 훨씬 중요해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교육 설계나 학습 방식에 좀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당신이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교육이나 스터디가 있다면 거기에 아주 작은 게임 요소 딱 하나만 더한다면 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 작은 변화가 혹시 가져올지도 모를 그 즐거운 몰입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